안녕하세요. 김용남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혜 회계사입니다. 자, 대규모의 횡령 사건, 내부의 관리소 감사 도입으로 인해서요, 부정 혹은 내부 통제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내부의 관리소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서는 포렌식이라고 불리는 회계 부정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부정이 발생하면 그 위험의 크기는 상당한데요. 부정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실무에서는 회계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계 및 법률 서비스 비용 및 그리고 회계 부정 조사, 포렌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또는 법률 자문 서비스 비용 등 이런 재반 비용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또한 부정사건은 회계 이슈뿐만 아니라 세무 이슈 등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위험의 크기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사님, 외관법에서는 부정의 위험이 높거나 부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을까요? 자, 외부감사법 제22조에서 부정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을 해서 위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저희가 이러한 조사 절차를 통상 포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관법 자22조를 확인해서 보시면은요,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 자, 외관법 22조 3항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외부감사법 제22조의 조사 절차는요, 자, 회계감사 기준이나 혹은 내부의 관리소 감사 기준과 같이 이런 객관적인 기준들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자, 또한 실무에서도요, 이러한 조사에 대한 기준점이 없고 개념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채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고 혹은 불필요한 절차들이 막 뒤섞여서 진행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자, 그러면은요, 저희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사 가이드라인 하고요. 그래서 미국 공인부정조사사 협회에서 매뉴얼화한 이 포렌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부정 혐의에 대해서 회계 부정조사, 즉 포렌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영진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회계 부정이 있고요. 그 다음은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회계 부정, 그리고 상장, IPO를 포함해서 이 상장 관련해서 차입 계약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 부정, 또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에 발생하는 회계 부정,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연루된 회계부정, 마지막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외부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 회계부정 조사의 결과는요, 법정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사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 조사자는 소송 사건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부정들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고 혐의에 대해서만 그 사실관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이 부정조사라는 것은 이 혐의에 대한 사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자, 이런 혐의자가 법적으로 유죄인지 혹은 무죄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론을 짓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죄, 무죄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사법기관의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회계 부정조사는요, 이러한 방법론이나 절차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워크스코프,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감사인 측 전문가, 저희가 실무에서는 섀도우 포렌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섀도우 포렌식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업무 범위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관계, 이 부정조사자와 이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것을 권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회계사님, 회계 부정조사, 포렌식 절차는 정해진 절차가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해진 절차가 있진 않지만, 예, 미국의 그 ACFE라고 부르는 이 단체에서는요, 이 포렌식 부정조사에 대해서 예,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것을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 단계에서 혐의를 접수하고 이제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두 번째로는 예, 부정조사자 팀을 구축하는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증거의 수집 및 보존 이 단계가 있고, 예, 네 번째 단계로서는 예, 자료를 분석하는 예,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 결과 및 보고하는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5단계를 걸쳐서 예, 진행이 된다고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저희 스텝 1은 혐의 접수 및 대응 계획 수립 단계인데요. 회계사님, 이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회계 부정조사라고 부르는 이 포렌식은요. 자, 회사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부정사건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찾는 것들을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정조사에 대한 혐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을 예,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특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플래닝, 예,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예, 굉장히 첫 번째 단계 중요한 내용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부정조사자 팀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이 단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사 업무에요. 성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결국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적절한 전문가를 갖추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예,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조사자 팀은요. 이런 그 혐의의 성격, 뭐 잠재적인 재무적 영향, 이런 위험 규모, 이런 조직 규모에 따라서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예, 많이 팀에 참여하는 것은요, 공인회계사가 있고요. 그리고 예, 공인부정조사사, CFE라고 부르는 예, 공인부정조사사가 있고, 그래서 변호사 등이 예, 포함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예,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예,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의 예,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을 예, 팀에 참여시키는 것이 예, 일반적인 팀의 예, 구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들이 이제 저희 팀으로 구성이 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증거의 수집 및 보존 단계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항상 이 회계 부정조사는요, 그 절차나 결과가 예, 법원에 뭐 제출되거나 혹은 소송 사건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예,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에 자, 법률적인 증거 능력 및 증거력을 이해하시고 예, 대응하시는 것이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거를 예, 수집하는 방식은 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이 두 가지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 포렌식 인터뷰와 관련된 부분은요, 결국에는 피스라는 이제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피스라는 기법은 예, 영국에서 이제 개발된 방식이고요. 경찰이나 혹은 검찰에서 많이 쓰이는 이러한 대표적인 정보 수집 방식의 예, 인터뷰 기법이 예,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조사 실무 시에 이제 회사로부터 서버나 네트워크, PC, 데이터베이스, 관련자의 혹은 동의를 받아서 핸드폰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관련된 디지털 증거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디지털 증거들은요, 문서 증거와 같이 원본이나 사본이나 이런 구분들이 어렵고, 변경과 삭제가 용이하고 혹은 전문적인 또 지식들을 필요로 한다는 이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 능력들을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디지털 증거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하신 다음에 원본성, 무결성, 그리고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디지털 증거들을 확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요, 자, 포렌식 이렇게 하면 그냥 디지털 포렌식만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디지털 증거로서 이제 증거들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디지털 증거의 소스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PC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이러한 증거들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분석하는 기술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분석 단계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디지털 아티팩트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식별, 추출, 혹은 수집, 조사, 그리고 이러한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사용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자, 이러한 대표적인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은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NCASE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FTK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렌식 익스플로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엑스웨이 포렌식스 혹은 블랙라이트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은요, 제일 첫 번째 보시는 NCASE라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자, 저희 그 포렌식 실무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 이 NCASE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업무를 하냐면요, 데이터 컬링이라거나 혹은 삭제 데이터를 복구한다거나 혹은 타임라인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실행된 파일들을 분석한다거나 혹은 응용 프로그램의 흔적을 분석하고 USB를 어떻게 꼽아서 사용을 했는지, 그래서 프린트를 했는지, 데이터를 은닉했는지, 인터넷은 어디를 봤는지 이러한 다양한 그 증거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까지 분석하는 굉장히 방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계 부정 조사와 관련해서는요, 가장 많이 쓰는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키워드 검색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 검색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단어들, 이름이나 날짜, 계좌번호 혹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검색을 해서 관련 증거들을 굳이 수집하고 식별하는 이러한 기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키워드 목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관련성 있는 정보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정 조사자가 결국엔 마지막에 이제 그 조사 보고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조사 보고서가 아니라도 이제 그 다양한 그 디스클레이머 문구가 이제 보고서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사용 제한 문구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정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그 디스클레이머를 아무리 명시적으로 밝힌다고 하더라도, 자, 이 조사 보고서 이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가정하에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디스클레이머에는 외관법 22조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발행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감사위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법 집행기관, 경찰이거나 검찰 고발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도 많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 보고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정조사자는요, 이 보고서에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자, 부정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이런 의견들도 밝힐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사항 이외의 의견들, 혐의에 대해서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런 의견들을 밝힌다거나 혹은 사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사용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 부정조사를 수행하는 단체인 미국의 ACFE라는 단체에서는요, 그 윤리 강령에서 이러한 부정조사자의 의견 진술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